소셜 융합의 그 전면화 본격 지원, 소셜 플랫폼 기반의 소통 창의 신뢰 구현 전략 수립이라는 그 내용에서는 SNS를 활용하는 신소셜 소통 모델 및 소셜 인덱스 개발, 소셜 테크놀로지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한 체계적인 확산 기반을 마련을 하고, 한국의 킥스타터 육성을 통한 소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및 참여형 소셜 펀드 활성화로 소셜 기반의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을 촉진을 하며, 소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잊혀질 권리 검토 등 정보의 그 이용자의 그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로 건강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개최된 국가정보전략위원회에서 최근 SNS가 모바일 및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와 결합되면서 사회경제 전 분야에서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이 생산적 활용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셜 플랫폼 기반의 소통 창의 신뢰 네트워크사의 구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그 SNS의 확산 및 이용 현황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용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7년 4.60명에서 2010년 15.1억 명으로 한 5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SNS가 포털 서비스 이용 시간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트위터 등 범용 SNS 외에 음악, 게임 그 전용 그 중심의 그 SNS, 비즈니스 인맥 SNS, 위치 기반 그 서비스로 그 SNS가 그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등 일반 인터넷 서비스가 페이스북에 한 달 반 정도 전에 입점을 하였고요. 단말 제조사들이 페이스북 전용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등 일상생활에서부터 쇼핑, 게임,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SNS와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SNS가 새로운 국가사회 커뮤니케이션 및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그 참고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국내 그 주요 그 SNS 이용자 수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2011년 3월 말로 저희가 통계를 마쳤는데요. 싸이월드부터 그 요즘까지 해서 그 미투데이가 500만 명, 페이스북이 410만 명, 트위터가 308만 명, 요즘이 130만 명,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저희가 그 카이스트하고 키스티하고 같이 그 우리나라의 그 트위터 중심으로 해서 이용 현황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 현황을 보면은 전 세계의 그 리트윗의 50%는 그 트윗이 생성된 지 60분 이내에 유통이 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0분 이내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비해서 2배가 빠르고 상호작용, 즉 그 트윗, 리트윗, 댓글 하는 율도 외국의 경우에는 한 10% 정도 수준인데 반해서 한국의 경우는 한 80%로 나타나서 8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 우리나라의 역동적인 SNS 이용 문화와 첨단 IT 인프라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한다면 SNS의 생산적 활용을 촉진할 그 굉장히 잠재력이 크다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내는 SNS를 아직 그 단순히 인맥 관리나 홍보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고 인포데믹스, 그러니까 왜곡된 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등 관련 역기능도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소셜화를 그 플랫폼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SNS를 사회경제 전 분야에서 생산적으로 활용하며 소셜 기반의 혁신적 비즈니스를 발굴을 지원하고 관련 역기능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부처인 그 행정안전부, 직영부, 교육부, 복지부 등과 함께 SNS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동전략 방안을 수립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소셜 플랫폼 기반의 소통 창의 신뢰 네트워크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3가지 중점 분야로 나눴습니다. 국가사회의 소셜 커뮤니케이션 기반 강화, 소셜 이코노미 생태계 조성, 소셜 트러스트 기반의 이용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대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소셜 커뮤니케이션인 국가사회 소셜 커뮤니케이션 기반 강화의 중점 과제입니다. SNS의 그 홍보 중심 활용에서 기획, 집행, 평가, 홍보 전 단계에서 그 활용해서 참여와 실시간 대응성을 강화하는 신소셜 소통 모델을 개발 지원하고 서비스, 제조, 농수산 분야 등 업종별
활용 매뉴얼 제작 활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셜 플랫폼의 접근성, 활용성 등을 평가하는 소셜 인덱스의 적용 확산을 촉진해서 소셜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소셜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며 소셜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총괄하는 소셜 커뮤니케이션 전략 담당자, 소셜 CIO라고 가칭 저희가 칭해봤습니다. 도입을 유도해서 소셜화를 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학습, 헬스, 재난 대응, 치안 국방, 민원 등 주요 그 기반 서비스와 SNS의 결합 모델을 정립해서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소셜 학습의 개념을 도입해서 전문 지식의 효과적인 공유와 학생, 교사, 학부모 간의 긴밀한 소통 자료 공유 등 협력 학습 체계를 조성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고 소셜 헬스의 경우에는 환자, 가족, 지인 간 실시간 상호교류를 강화하고 올바른 의료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셜 재난 대응은 위기 재난 발생 시 특정 지역에서 이 특정 지역은 일단 산이 될 수도 있고 일정 구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시관계 소셜 네트워크를 일시적으로 구축을 해서 실시간 상황 전파,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셜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 관계 형성, 상황인식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인 소셜 테크놀로지는 미래 인터넷 비즈니스를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드맵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도출을 하고 기반 기술 연구 개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용자의 데이터 이동, 데이터 포터빌리티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등을 추진해서 오픈소스 기반의 SNS 이용 환경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필라인 소셜 이코노미 관련 사항입니다. 소셜 이코노미 생태계 조성입니다. 소셜 비즈니스 파트너를 인증해서 한국의 킥스타터를 육성함으로써 이를 중심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사업에서 그 아이디어에다가 자본, 기술 등을 원활히 연계하여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참여형 소셜 펀드를 활성화시켜서 소셜 기반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환경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정보의 오픈 데이터를 지향해서 공공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고 공공정보의 재가공 지원 등을 통해서 공공정보의 그 창의적 활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그 KMS 지식관리 시스템 및 그 농업이나 제조업 등 그 전통산업에서 소셜 기능을 접목시켜서 다양한 비즈니스의 소셜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홈페이지나 KMS도 소셜 홈페이지나 그 소셜 KMS로 그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셜 트러스트 기반의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소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을 통해서 신미디어 접근 격차, 활용 격차 등을 최소화하고 SNS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SNS 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평판 시스템 고도화, 허위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신속한 복구 체계를 지원함으로써 허위 유해 정보 확산으로 인한 인포데믹스 문제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SNS 이용자가 본인의 게시물이나 콘텐츠에 대해서 원하는 경우 파기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SNS 사업자가 개인정보 침해 등 각종 역기능과 위험성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정보의 자기 통제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SNS 사업자가 특정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등 역기능 관련 이슈에 대해서 국제 공조도 아울러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소셜 플랫폼이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는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브리핑을 마치도록 내용이 좀 많은데요.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손을 들어서 좀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예, 구봉 기자 말씀하십시오. 예, 당장 이 소셜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이게 대부분 글로벌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에서 이렇게 활성화되자면은 먼저 선결되어야 될 국제적
그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국내의 각종 규제라든지 특수한 이 이용 환경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다 그러면. 그 인터넷 실명제의 대상이 아닌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는 글로벌 서비스에서 명예훼손성 글, 무슨 선거 기간에 각종 게시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경우에 그 국내 법이 전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통째로 차단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저희가 그래서 끝에 밝혀드렸듯이, 지금 국내 그 플랫폼 사업자도 있지만, 서비스 사업자도 있지만, 그 글로벌 사업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국내법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 국제 공조를 통해서, 그 국제 공조에 대한 그 강화를 통해서 저희가 그 많은 노력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보면은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 금년 들어서도 그 저희 이제 방통위와 그 글로벌 사업자 간에 그 많은 공조가 이루어져서 그쪽에서도 이제 국내법 준수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해온 그 케이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연관해서 조금 더 여쭙고 싶은데요. 그 프라이버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야 그 국제적 공조가 가능하지만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어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은 절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국내에 고유한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이 유튜브에 국내 업로드 차단해서 보듯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 강화하겠다. 국내에 고유한 정책을 지속하겠다라고 할 때는 사실상 서비스 차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요. 이것이 과연 그 국내외 공조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시는 건지 국내의 글로벌과 맞지 않는 기준을 바꿔야 된다라고 검토하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도의 그 발전과 변화는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는 이제 그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6억 5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 CEO가 아예 실명제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발각되면은 즉시 계정을 폐쇄하겠다라고 해서 더 사실상 더 강한 그 레귤레이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랑도 약간의 저희는 오히려 그 제한적 본인 확인제로서 실명제보다는 조금 더 약한 수준의 레귤레이션 그거를 좀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많은 그 프라이버시 공조에 대해서는 그 튜닝을 해봐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그 절대적으로 거기서는 익명이고 여기서는 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제한적 본인 확인적 때문에 SNS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데 제한을 가져온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이슈인 것.